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날 만만하게 대한 경험 있으세요? 내가 너무 착하게 대해서 그런가 싶고 그렇다고 막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건가 고민이 돼요. 같은 배려를 해도 어떤 사람은 고마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심지어 이용당하기까지 하죠. 오늘은 만만한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의 핵심적인 차이를 심리학적 관점으로 이해해보고요. 변화를 위한 실질적 방법까지 이야기해드릴게요. 소장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유독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나는 그저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의 행동을 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죠. 야박해 보일까봐 참았고 상대 기분을 고려해서 조심스러웠는데 결국엔 무시당하고 가볍게 여겨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잘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전혀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존중받고 고마움을 받아요. 그렇다면 지금 꼭 점검해봐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예의와 배려라고 믿고 한 행동들이 혹시 나의 경계선을 스스로 허물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개인이 만들어내는 경계선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이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내적인 기준이자 심리적 선이에요. 그럼 경계선이 없는 만만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경계가 약한 만만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요. 불편한 감정을 웃음으로 무마해요. 분명히 불쾌하거나 어색한 상황인데도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하면서 웃음으로 넘겨요. 웃을 일이 아닌데 오히려 정색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냥 헤헤 하게 되는 거죠. 불쾌한 농담이나 장난을 당했을 때 그냥 웃어버리면 이렇게 해도 웃네?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쉽게 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요. 이게 눈치가 없어서라기보다도 사실은 너무 눈치를 보고 있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데요. 너무 긴장하고 자기 그 생각 안에 갇혀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맥락에서 벗어난 말이나 행동을 한다든가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좀 맹해 보여요. 또 표정이 경직되거나 반응이 엉뚱하니까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사람, 큰 모자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에 만만함을 느끼는 거죠. 이건 대부분 자기 초점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지나치게 몰두한 상태에서 생기는데요.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모습만 전달이 돼요. 또 주눅 들어 보이고 답답하니까 자연스럽게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과를 자주 해요. 조금만 분위기가 불편해도 미안해 라고 한다든가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내가 신경 못 썼지 더 챙겼어야 하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저자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불안하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그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내 잘못, 내 실수라고 인정하고 지고 들어가는 거죠. 사과가 습관인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 특징으로요. 거절을 못해요. 예스맨인 거죠. 부탁을 받으면 싫어도 해준다고 대답하고 이 승낙하는 속도도 빠른 편이에요. 어지간하면 다 해줘요. 내 상황이 부탁을 들어주기에 무리가 돼도 거절의 괴로움이 더 크니까 그냥 오케이 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항상 의리해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어요. 내가 주체성을 갖고 맺은 관계라기보다 상대방이나 그 분위기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고 불편한데 관계를 쉽게 끊어내질 못해요. 늘 내가 더 맞추고 양보하고 참으면서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요. 이런 사람은 점점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5가지 이외에도 만만해 보이는 행동들이 더 있어요. 근데 그런 행동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바로 건강한 심리적 경계선이 없거나 약하다는 거.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불편한지를 정해두지 않으면 타인은 그 경계를 알아서 지켜주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침범해서 들어와요. 그럼 그 경계선은 왜 약해지나요? 경계선이 약한 이유를 성격이 착하거나 기질적으로 순해서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약한 경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심리적 작용이 있어요. 이 심리적 작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경계를 세운다는 건 나와 타인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리를 만드는 것이 그 단절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떠날까봐, 내가 이 선을 드러내면 상대가 실망할까봐. 그래서 차라리 나를 조금 내주는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또 이런 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만들기도 해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돼서 눈치 보고 위축되게 하는 거죠. 그 평가 여하에 따라 내가 혼자가 될지 또는 누군가와 함께 할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내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에요. 건강한 경계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요. 어릴 때부터 참아야 착한 아이야, 말대꾸하지 마, 너가 이해해야지, 너가 양보해야지 같은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란 경우에요. 감정 표현은 위험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각인이 되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받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요, 성인이 돼서도 자꾸만 자기 감정을 눌러요. 속상해도 내가 예민한가? 불편해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상대의 기분은 과하게 생각해주면서 내 감정은 무시하고 억제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돼요. 이런 현상과 연관되는 감정이 죄책감이에요. 싫다고 말하거나 거절하거나 이 내 감정을 드러내면 괜히 마음이 힘들어요. 막 죄스럽고 미안하고. 이런 불필요한 죄책감 때문에 자기 표현이 더 억제되죠. 또 공격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있어요. 여러분, 적당한 공격성은요, 꼭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경계선의 기본 바탕은 공격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공격성이란 상대를 막 해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 욕구, 기준을 분명히 표현하고 지켜내는 힘이거든요. 폭력성이 아니고 공격성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건강한 공격성이 작동을 하려면 분노나 불편함을 우선은 느껴야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그 경계선을 만드는 거죠. 감정을 자꾸 누르다 보면요, 이런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해요. 건강한 공격성이 있어야 경계를 설정할 수 있고, 그 경계가 있어야만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관계 구조가 만들어져요. 세 번째 심리적 작용은요,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껴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말한 감정 억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감정을 무시한다는 건 사실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내 감정보다 또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해. 나는 거절할 권리가 없어. 따라야만 해. 라는 그 무의식적 신념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한 기준도 보호도 없어요. 나보다 중요한 타인에게 좌지우지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감정을 억압하는 습관, 약한 자기 가치관 같은 이런 특징이 경계선의 발달을 막아요. 이런 사실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만함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이런 정서적 경험 속에서 학습된 반응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만함의 뿌리가 된 배경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럼 경계선이 강한 존중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들, 즉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거절을 잘해요. 거절을 자주 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시간이 필요해서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분명히 표현해요. 이들도 당연히 거절이 어색하고 불편해요. 편해서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 불만과 피로가 훨씬 더 크고 오래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건 싫다고, 말투는 부드럽게 하더라도 말의 내용은 분명하게 전달을 해요. 이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동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아는 거죠. 특히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킬 때 이 거절의 힘은 더 잘 드러나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걸 알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필요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해요.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감정을 정확하게 드러낼 줄 아는 힘이 있어요. 이들은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꾹 참고 넘기지 않아요.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가 되면 그걸 알아차리고 표현할 줄 알아요. 막 불편한데 괜찮은 척, 속상한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 상대는 내가 정말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게 무례함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않죠. 필요한 순간엔
말로, 태도로, 표정으로 나 지금 불편해, 너 선 넘었어 라는 감정을 전달할 줄 알아요. 이런 태도 자체가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너 조심해 라는 무언의 경고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해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부드러워 보여도 자기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관계에 대한 태도, 가치관 같은 부분에서 분명한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요. 이런 점이 일관성 있게 행동하게 하고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와 존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위가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 기본적인 존중은 지키면서도 자기 표현은 분명하게 하는 태도를 갖는 거죠. 사람 봐가면서 끝나누고 눈치를 보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굉장히 일관성이 없죠. 또 당연하게도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존중받기가 어렵겠죠.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도덕적 기준, 그리고 자기 일을 대하는 태도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성품도 좋아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요, 내적인 기준이 분명한 사람에게 어딘가 모르게 그 신뢰감과 건의감을 느껴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저 사람 좀 호감이다, 내 행동을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생겨요. 이런 현상을 자기결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요,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 세 가지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인데요. 이 중에서도 자율성과 유능성은 다른 사람에게 그 신뢰와 존중을 느끼게 만드는 핵심적인 심리 요소예요. 자기 안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자율적인 사람, 그리고 그 기준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왠지 믿을 수 있고 쉽게 넘볼 수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돼요. 이게 바로 내적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존중을 받는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해요.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 생각, 선호, 취향, 거절을 굳이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과하게 방어하지 않아요. 실수했을 땐 담백하게 사과하고 내 몫의 책임은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요. 이런 모습은 성숙하고 당당한 인상을 주죠.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건 자기 수용과 자기 인식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수용이 높은 사람은 자기 약점이나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덜 영향을 받고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솔직함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요소이기도 해요. 스스로를 감추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그 안정감이 왠지 너도 있는 그대로의 너답게 있어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불필요한 그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뢰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신뢰를 주고 그 태도에서 오는 당당함이 존중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지 그 은연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걸 그 타인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만만해 보이지만 노력하면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되죠.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만만한 사람들 특징 있죠. 그거 다 제가 20년 넘게 해오던 거예요. 제가 완전 호구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 그때만큼 만만하지 않아요. 이런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너무 모호하죠. 그래서 제가 나를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자기에 대한 가치감을 갖는다는 거는 혼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감각에 큰 영향을 줘요. 이걸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울 자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울 자아의 개념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감각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내 경계를 존중해주는 사람, 내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나답게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야지 내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그 감각이 회복돼요. 대인관계는 단순한 그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대할지를 결정짓는 심리적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최대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주변에 이런 관계를 찾기 어렵다면 심리상담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돌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 감정과 욕구를 민감하게 살피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나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돌봄이 잘 돼야 해요. 이런 자기 돌봄의 한 종류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타인과의 약속을 위한 시간이 아닌, 의무나 역할을 위해서 억지로 내는 시간이 아닌, 그저 나를 위한 시간을 쓰는 거죠. 예를 들자면 목적 없이 천천히 동네를 산책한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시간을 들여서 감정일기를 써본다거나, 읽고 싶었던 책 몇 페이지를 천천히 읽거나,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식으로 별건 아니지만 나를 위한 시간을 그 굳은 의지로 확보하는 게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나를 존중하는 방법은 불편한 감정을 견뎌보는 건데요. 이 말의 의미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자기 표현을 한 후에 느껴지는 그 불편감에 대한 거예요. 늘 참고 맞추고 눈치만 보던 사람에게는 자기 표현을 조금만 해도 엄청 불편하고 낯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적당히 싫은 티도 내보고 거절도 해보고 의견도 말해보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감정들을 견뎌내는 거죠. 평소에 안 하던 이런 걸 하고 나면요, 괜히 미안해지고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냥 참을 걸 그랬나? 하는 그 죄책감이나 후회가 엄청 밀려와요. 하지만 이게 불편하다고 금방 철회하지 마시고 그 감정들을 잠시 견뎌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조용히 관찰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정말 이 관계가 무너지는지, 상대가 날 싫어하게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경계가 생기고 더 건강한 거리감이 만들어지는지, 그걸 천천히 지켜보는 경험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불편함을 잠시 견뎌야 해요.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낸 자신이 자랑스럽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만만함은 성격이 아니라 정서적 습관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습관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존중은 남이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내 감정과 시간을 소중히 대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솔직한 것. 이게 바로 만만한 나에서 존중받는 나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에요. 처음엔 당연히 어색하고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작게라도 나를 존중하는 행동을 매일 한 가지씩 실천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느껴질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건강한 경계의 감각을 깨우는 작은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감정과 관계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였습니다.